원래 사람 미운 거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못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움틀이 박힐 만큼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아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라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 안 시키고 그거 핑계로 세월호 특조위의 과장 자리 하나를 세월호 특조위법 고쳐서 임명하게 해준다고 민간인으로 뭐 서로 간에 물밑에서 공무원연금을 놓고 흥정을 하더니만 갑자기 택도 아니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려서 한마디로 국회가 이 장관들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는 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이맘때 좀 전이죠.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했죠. 그리고 유승민이 원내대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때부터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런 썩은 정치들을 국민이 내년 총선에 심판해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체제가 갖춰지니까 유승민과 가까운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을 이야기했고, 친박에서는 이한구를 공관위원장으로 들이밀면서 진박 마케팅을 시작하고 일부를 드러내겠다. 자질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유승민 드러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공천이 끝날 때까지 드러내지는 않고는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한마디로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유승민은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취록 살생부 도장런이 생겼습니다. 결국 유승민은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상을 받아서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데서 땅짓고 헤엄치기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시켜준 거죠.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승민의 도발과 대통령의 분노, 그리고 총선에서의 공천 배제가 완전 180도 다른 결론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친박은요. 그 과정에서 또 정진석이 총대를 매서 오늘날 유승민이 복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의총에서 공개 사과해야 된다. 사무총장 물러가라. 비대위원장은 내가 그만두겠다. 이 쇼를 하더만 사무총장 물러났습니다. 그럼 친박이 일단 그래도 순순히는 안 된다. 유승민이 공개적으로 반성해라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승민은 인사말을 통해서 2000년 6월 14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사랑받는 보수정당을 만들기 위해 제 젊음을 바쳤다고 자부한다. 화합과 개혁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 싸우고 갈등 분열하면 당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서 과거를 두고 싸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옛날 일 없던 걸로 하자했습니다. 지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4.13 총선 당시 비박계를 겨냥한 친박계의 보복공천 후유증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용서하는 입장에서 옛날 일을 묻지 않을게 라고 말한 투로 들립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의 미래와 노선, 어떤 이념과 가치, 정책을 추구할지를 놓고 건전한 경쟁을 하면 계파 간에 갈등할 이유가 없다. 저부터 당의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이 새누리당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야기는 친박의 패권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뉘앙스로 지금까지 엄청 이야기를 했죠. 이분 복당 직전까지도요, 밖에서 대학교 강연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당과 대통령을 좀 씹어대지 않았습니까? 이날 의총에서 유 의원과 함께 복당한 주호영, 안상수, 강길부, 이철규, 장제원, 윤상현 등 6명의 의원들도 감회를 밝혔는데요.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지중막말로 탈당했던 윤상현 의원은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여러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스럽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제국포신, 죽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라는 심정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의원 입장에서 할 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반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유시민은 옛날 일을 묻지 말아 줄게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의총에서 모바일 투표하자 말자,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자, 최고위원하고 대표 분리할 건지 말 건지 하자, 이런 거 갖고 말 다툼이 있었지, 친박이 이 유승민의 복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짧은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일부 친박 의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박수도 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의원들과 악수한 뒤 의총장 맨 뒤에 앉아있던 나경원, 김세연, 이종구 의원 등과 나란히 앉아 나머지 복당 인사의 인사말을 경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요. 친박들은 한마디로 일괄 복당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정진석 물러가라, 의총 소집해서 그냥 있지 않겠다 이야기하다가 이 정진석 대표가 의총에 나와서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물러났습니다. 20명이 모였니, 다음 날은 한 자리 숫자가 모였니 하면서 썩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아무리 그러더라도 의총에서 유승민 입장 표명이 있으면 친박들이 좀 문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친박계들은 이미 그 이전에 유승민 의원에게 명백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총 신고식에서요. 복당 신고식에서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친박들이 유승민이 뭔 말을 하면 그냥 있지 않겠지 했는데 기껏 한 게 박수 안 친 거고 일부는 박수를 쳤답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 식사가 있죠. 새누리당 의원들과요. 자, 많은 언론들은 박 대통령 김무성 유승민과 악수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하고 악수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의전에 따른 좌석 배치, 따선, 상임위원장, 그 다음 당직자, 고위당직자 이런 순으로 배치하다 보면 유승민 테이블은 저 끝이라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 120 지금 9명인데 복당자 포함해서 대통령이 그 129명하고 악수하는 것을 하니 안 하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늘 청와대 불러서 유승민은 밥 먹으러 가고 싶다 그랬고 참말로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는 유승민 의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화에 대해서도 한참 공화라는 말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특정 정당이 이래서 써서 그렇지 좋은 말이다. 근데 우리 당이 공화냐? 즉 새누리당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권력은 당원들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뭔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싶어 합니까? 나가서 따로 당하면 되죠. 국민의당 가거나. 근데 새누리당으로 기어코 돌아왔습니다. 자, 정치는 본질은 뭡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 둘째 문제입니다. 더러워도요. 내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어떤 지지를 받아야 대권을 가든지 할 거 아니냐. 박 대통령하고 싸움하고 이러면 결국 내가 대통령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숙여주고 조금 낮췄다가 또 내 복당이 완료되고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때 또 목소리를 높여서 그때 또 대통령 힘도 더 빠질 거고 레임덕도 생길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럼 그때 내 갈 길 가면 된다.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청와대는 또 뭔 생각하고 이랬을까요? 자, 기습을 당해가 복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당을 무효로 시키려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유승민이 당대표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이 당분간은 지도 세게 붙지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대표만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유승민 문제는 뒤에 처리하자. 자, 이러면서 또 유승민 처리 문제에 대해서
꼬리를 또 살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밥 먹는 문제의 핵심은 유승민이 올 건데 유승민을 밥을 먹일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오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밥 먹고 말자. 그래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자. 자, 이렇게 결론이 났겠죠. 우리도 지금 유승민이하고 싸워서 이득이 될 거 없고 당장 8월 달에 있는 경선에서 당 대표직을 차지해서 당권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유승민이 뭐 당 대표 놓을 것도 아니고 별로 설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적당히 그냥 이 문제에 손 떼자. 이래 된 겁니다. 자, 2015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어진 유승민 파동은 총선 때까지 왔는데 결국 청와대나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 밖에 있는 한마디로 보수 성향을 가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기의 일이냐 개거품을 물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도 유승민 복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거품을 물고 흥분했습니다. 뭐 난리를 칠 것처럼 하던 친박의 소장파들이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승민은 아 그래 너희들에 나 나한테 한 거 묻지 않을게 잘 지내자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을 먹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중은 한마디로 권력 엘리트들이 개 껍데기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들 필요에 따라 요로 끌고 갔다가 절로 끌고 가면 오늘 또 무슨 보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대통령과 유승민이 한 장소에서 같이 밥을 먹는가에 대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억지로 이해하는 논리를 경강부회할 것입니까? 제가요 정말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본 뭐 전희경이 한때는 장다크였다가 한때 김무성 포럼에 가니까 어느 날 죽일 여자처럼 됐다가 여론이 왜 이렇습니까? 대중은 왜 이렇게 한마디로 낚시 미끼가 왔다 갔다리 하면 그 낚시 미끼만 쳐다보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둘러리만 씁니까? 제가 유승민 사태를 보고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권은 그 지지자들을 개떡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래도요 권력 엘리트들이나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중을 한마디로 무지한 파퓰리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어제 제가 권력 엘리트들은 대중을 파퓰리즘에 휘둘리는 이 우매한 한마디로 민초 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니까요. 파퓰리즘을 비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이 대중의 파퓰리즘 성향에 대해서 제가 깔 줄 알았는데 권력 엘리트를 까니까 불편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 악성 댓글도 달았습니다. 좌파라고 뭐 저보고요. 자, 제 대중이 얼마나 우습게 정치인들한테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유승민이나 전희경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보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까발리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